네, 안녕하세요. 저는 토지플러스 자유연구소의 남기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의로운 기본소득의 재원을 찾아서 주제인데 여기서 재원이 얼마나 마련되느냐 뭐 이런 거보다 기본소득의 정말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또 우리가 복지를 다 기본소득으로 대체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교육이나 의료나 보육 이런 것도 복지를 더 두텁게 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할지 원리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기본소득이 점점 이제 대세가 될 텐데 이런 것을 좀 논의를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이 PPT만 준비하면 되는지를 모르고 논문까지 준비를 했는데, 논문은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제 한 10장짜리 논문이 있는데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게 공유부죠. 아까 이제 박노한 교수님도 커먼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흔히 이제 지식, 빅데이터, 토지, 생태 환경, 금융, 각종 제도 이런 것은 사실 인류가 누대로 만들어낸 여기는 천연물도 있고 인공물도 있지만 그것은 같이 누려야 될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공동의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정당성, 정의로움을 그렇게 도출해서 거기서 이제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기본소득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개별성이에요. 개별적으로 다 모두에게 동등하게 지불하잖아요. 그게 이제 기본소득의 중요한 원칙인데 5개의 원칙 중에 개별성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개별성을 이렇게 강조하려면 그러니까 모두가 빠짐없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나도 거기에 권리가 당연히 있어 라고 하는 건데, 그거의 관점에서 보면 공유부라고 하는 이렇게 통칭되는 공유부 전체가 기본소득의 재원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던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복지재원은 우리가 기본소득과 복지를 좀 더 두텁게 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기본소득도 같이 가야 하는데 복지재원은 또 무엇으로 해야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소득이 점점 지금 이제 범주형 기본소득이 여기저기서 실현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부분 기본소득, 완전 기본소득으로 갈 텐데,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소득의 재원과 복지재원을 구분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좀 구분을 하려면 저는 이제 분배 정의론을 새롭게 구성해야 된다고 봤어요. 기존의 분배 정의론은 소득의 결과를 가지고 그걸 어떻게 나눌 거냐라고 하는 것을 집중 논의를 했습니다. 소득의 결과가 굉장히 불평등하게 분배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 불평등한 것을 어떻게, 이 불평등 자체는 나쁜 거니까 기본소득으로 분배하든 복지로 분배하든 하여튼 이것을 분배하는 것을 가지고 결과를 어떻게 분배할 거냐를 가지고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모든 불평등은 다 나쁘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불평등도 있고 부당한 불평등도 있는데, 지금 전개되는 것은 정당한 불평등, 부당한 불평등 이렇게 하지 않고 불평등은 나쁘다, 결과가 지금 이렇게 불평등하지 않냐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재분배를 주장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경제학적 논리가 또 뒤따라 붙고 있죠. 그런 형국으로 보입니다. 그것에 관련해서 철학적으로는 이제 크게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자유주상주의라고 하는 철학이 있고, 이건 소유권 절대죠. 내 몸은 내 거고 내가 만들어낸 건 다 내 거다 라고 하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건데요. 자유평등주의는 롤스 같은 사람들이 주장을 한 건데, 그렇지 않다. 네 몸이 네 게 아니다. 너의 능력이 너 게 아니다.
공동 자산이다. 그러니 같이 이렇게 분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당성을 도출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유지상주의라고 하는 논리가 사실은 천연물, 토지와 같은 자연환경, 뭐 주파수 대역, 이런 탄소 배출권, 이런 천연물에 대해서는 자유지상주의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런 천연물, 토지와 같은, 토지가 이제 다 천연물의 대표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적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좌파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주장이 있어 왔습니다. 자유지상주의를 아무리 주장해도 천연물에 대해서는 그건 해당 사항이 없다. 뭐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로크라고 하는 사람도 천연물에 대해서는 충분 단서라고 하는 것, 천연물을 사적 소유하려면 단서가 필요하다. 노직 같은 사람도 그렇게 또 얘기를 하죠. 이렇게 분배 정의 이론과 관련해서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어 왔는데 저는 이거를 소득의 원인과 결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제안은 제가 처음 하는 제안이 아니고 경북대 명예교수로 계신 김윤상 교수가 처음으로 제안한 거고 정리도 또 잘 돼 있습니다. 제 논문에 보면 다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소득의 원인과 결과로 이렇게 보면요. 다 소득의 원인을 낳는 그러니까 소득의 결과를 낳는 원인을 추적해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특권이 있고 운이 있고 노력이 있습니다. 노력은 그야말로 순수한 개인의 노력이죠. 운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듯이 뭐 좋은 부모를 만났다든가 사회적 환경이 다른 사람들과 좋다든가 이런 거고, 특권은 특별한 권리,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겁니다. 운은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게 아니죠. 제가 부모를 잘 만났다고 해서 누구한테 손해를 끼치는 게 아닙니다. 재산이 많은 부모를 만난 사람은 증여소득, 상속소득이 많이 생기는데 그것도 누구한테 손해를 끼친 건 아닙니다.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차별을 낳고 배제를 낳아서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대표적인 특권은 토지 특권인데 토지는 한정되어 있고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꼭 필요한데 토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근데 토지를 배타적으로 누군가 취득해서 사용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가 없죠. 특권인데요. 이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배제해서 낳는 소득을 우리가 불로소득이라고 부를 수 있고, 또 노력과 운이 결합해서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노력과 운이 결합돼 가지고 낳는 소득을 노력소득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운에서 나오는 거는 모두 노력소득이 아니라 불로소득도 있죠. 여기서는 이제 상속이나 증여나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운에 의한 불로소득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특권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식이나 뭐 빅데이터나 이런 것을 여기서 이제 공유물이라고 해서 여기서 나온 것을 기본소득의 재원이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해 보면 지식이나 뭐 빅데이터나 이걸 모두가 같이 만든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근데 지식이나 빅데이터를 누군가가 사용하는데 다른 사람을 배제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피타고라스 정의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강남은 교수님만 사용해라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고 모든 사람이 접근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인공물이라고 하더라도 인류가 이제 만들어낸 지식이나 빅데이터, 누군가를 사용을 제한을 가하거나 사회적 제약을 가했을 때는 특권이 발생하는 거고 거기서는 이제 불로소득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누구에게나 다 공개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소득을 취했다고 해서 그걸 불로소득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이 특권 안에 보면 특권은 천연물에 의한 특권이 있고 인공물에 대한 특권이 있는데, 천연물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토지, 뭐 탄소 배출권, 주파수 대역, 환경, 오염 뭐 이런 겁니다. 거기에서는 분명히 특권이
존재하고 있고 특권으로 발생한 불로소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주파수 대역을 다른 어떤 회사가 사용을 하면 다른 회사는 다른 개인은 사용을 할 수 없으니까 배제를 하는 거죠. 네, 그 이외에 다른 지식이나 빅데이터는 배제나 차별을 가하게 되면 거기서도 불로소득이 발생할 수 있죠. 예. 자, 이거를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저는 천연물에 의한 불로소득은 기본소득의 재원이 될 수 있다. 토지나 말씀드렸듯이 환경이나 주파수 대역이나 탄소 배출권 등등 천연물에 의한 불로소득은 기본소득이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개별적으로 다 주장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인공물, 지식 빅데이터 이런 것에 대해서 접근에 제한을 가하거나 특권을 주면 거기서도 불로소득이 생기는데 그거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거는 내가 만드는데 기여했다. 이거는 같이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복지재원으로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복지재원은 너무나 적지 않습니까? 예. 기본소득은 그래도 굉장히 천연물에서 발생한 불로소득은 토지만 해도 생각해보면 토지에서 발생한 지대 여기서는 말하면 이제 매매 차익뿐만 아니라 지대를 전체 하면은 1년에 최소 200조 원 이상이 발생할 텐데요. 물론 다 걷게 되면. 근데 복지재원은 너무나 적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복지재원도 상당 부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물론 이제 롤즈 같은 사람은 복지재원을 많이 마련할 수 있겠죠. 노직은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여요. 근데 저는 노직의 원리를 통해서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논리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노직을 언급하냐면 롤즈를 통해서는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논리가 도출이 되는데 노직은 전혀 그럴 여지가 없어 보이니까 노직을 통해서 보이려고 합니다. 노직의 소유정의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취득의 원칙, 이전의 원칙, 교정의 원칙 이 세 가지입니다. 취득할 때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않으면 또 이전할 때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면 만약에 취득과 이전에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교정하면 된다. 이런 아주 간단한 반박하기 어려운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취득의 원칙을 제대로 적용하려면 완전 경쟁이어야 하거든요. 완전 경쟁이라고 하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 참여자들이 경쟁의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시장의 경쟁이 완전 경쟁이 아니라 굉장히 불완전 경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취득의 원칙을 훼손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교정의 원칙에 회부될 수밖에 없죠. 노직은 그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이 원칙을 제시한 게 아니라 사적 소유권의 무한 자유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 원칙을 제시했는데 사실 그가 제시한 원칙에 따르더라도 취득의 원칙을 제대로 적용하게 되면 다 교정의 원칙에 회부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것을 걷어서 복지의 재원으로 출발을 평등하게 만들어 놓는 거로 누구나 타고난 재능을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주고 아팠을 때 저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야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취득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완전 경쟁에 더 가깝게 갈 수 있죠. 결국은 보면 운에 의한 불로소득과 능력에 의한 노력소득도 노직의 원칙에 의해서 사적 소유권을 강하게 주장하는 노직의 원칙에 의해서도 복지재원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특권이 있는데요. 여기서 천연물 불로소득은 우리 인간이 만들지 않은 천연물에 의한 불로소득은 동일한 권리를 다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재원이 될 수가 있고요. 특권 중에서는 인공물, 지식고, 빅데이터 이런 다양한 인공물은 거기서도 불로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거는 복지재원, 모든 사람이 개별적으로 똑같은 권리를 주장하기가 제가 보기엔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또 운에 의한 불로소득, 상속과 증여에서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더구나 능력에 의한 취득의 원칙을 제대로 적용하게 되면 교정의 원칙이 회부되어야 하고, 그러면 능력에 의한 노력소득도 복지재원으로 상당 부분 환수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복지재원과 기본소득의 재원을 구분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고, 이러면 좀 더 원리적인 측면에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